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6일이죠. 어느덧 이제 다음 주면 또 5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5월달은 또 이제 휴일이 이틀 있어요. 그죠? 어린이날,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번에는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인 것 같은데? 잠깐만. 응, 맞아요. 토요일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랑 연관이 없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조금 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여러분들 대응 또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리딩 받는 분들이나 알파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알파 쓰시는 분들 오늘 또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잘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도 맺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를 여러분들 전략대로 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대로 움직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고집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 고집이 누군가 맞을 거고 누군가 또 틀릴 겁니다. 틀린 사람이 계속 고집 부리면 시장과 상관없이 어떻게 손실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되게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또 시장 흐름에 맞춘다면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즐거운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는 또 다를 거예요. 체감적으로. 그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는 더럽게 안 가죠. 그죠?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간단하게 좀 보죠. 자, 지난주 수요일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죠? 그날 한 3조 원어치 매도가 나왔어요. 현선물. 근데 이제 오늘 그 자리를 좀 넘어가는, 아니면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 한 4천억 정도 이제 종가에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매도가 좀 나왔고 개인들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 매도가 어떻게 줄어가지고 한 450억 매도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는 좀 들어오더라.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매수는 좀 강화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누가 외국인들이 사줘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기관이 사면 안 가나요? 그건 아닌데 기관들이 항상 올라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팔기 바쁘잖아. 그럼 결국엔 누군가 땡겨주는 주체가 필요한데, 땡겨주는 주체는 외국인이지 기관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주는 아직 부진한 흐름,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삼성전자, 그죠?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그 다음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종목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물려있는 개인들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미수 몰빵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은 그냥 죽을 맛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난 한 5% 들어갔어, 난 한 10%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중을 크게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이 들어갔을수록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좋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는 어떤 예상이 있으면 시장은 내지는 종목은 빠질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미안 내가 틀렸나 봐 하고 다시 당겨요. 그럼 골 때리는 거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특히 현대차. 근데 주가 밀리죠. 실적 발표한 다음에 빠진단 말이야. 근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밀리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2분기가 별 볼일 없을 수 있다. 왜? 지금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되죠.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밀린다. 물론 이제 납득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탈될 거다는 아닌 거지 사실상. 계속적으로 뭐 개인들의 진을 빼면서 매집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형주가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차트로만 이루어지는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차트 좋아서 들어갔는데 밀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지수가 더 간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나 없나. 외국인이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살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 개선주,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차트만 보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차트를 안 볼 수도 없고, 결국에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인 건데
일단 지금 뭐 그동안에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적절히 섞어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한 가지를 매수했는데 이게 내 예상과 달랐을 때 여러분들이 고수면은 그냥 인정하고 틀렸네 그러고 매도하고 또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거든. 근데 실력이 없는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손주에도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본전에 매도하는 것도 안 되고 아니면 약수익에 매도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기다렸으니 얼마만큼 수익을 봐야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매매가 이제 점점점 어렵게 만들어지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실수로부터 지금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장세는. 그래서 그 포인트에 계속 좀 맞춰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이 무조건 위험한 장세도 아니고 달리는 말 아닌 것도 무조건 우리가 조금 등한시, 그러니까 관심 없이 봐선 좀 안 되는 시장인 거죠. 굉장히 조금 시야가 폭넓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면서 오늘 주제를 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좀 이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가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뭐 달러죠. 요렇게 달러가 약세를 띠는 장세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그러면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다소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전략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뭐 KG케미칼, 대한해운, 대한유아, 뭐 황금에스티, 컴투스, 그러니까 게임주, 뭐 경기 민감주, 뭐 다 포트에 넣어두신 분들 오늘 책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이 괜히 그냥 우리가 편입해놓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 잡주가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에요. 아마 주식 좀 아시는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포트를 그렇게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증시가 현재 증시가 지금 요때랑 좀 달라요. 요때랑 좀 달라. 지금 위치가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요거는 사실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탄력적인 종목이 뭔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12월, 1월 달 지수 많이 올랐죠. 2200이 어디 3200까지 올랐어. 거의 한 지수가 40% 올랐습니다. 역할은 누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때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제 직업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많이 한 개인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종목들이 어떻게 안 가죠? 그러니까 팔았으면 고점에 잘 판 거지만 안 팔았으면 지금 어떻게 3, 4개월 계속 끌려다니는 거지. 초대형주가 안 가는데 지수가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와 있어.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신고가 날 때 그러면 삼성전자 또 안 갈까요? 그거는 뭐 물음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이랑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이것만 몰빵을 해서 대응해야 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섞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지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는 그냥 큰 놈 몇 놈들이 그냥 물량을 먹었으면, 그러니까 지수를 땡겼으면 지금은 굉장히 골고루 지금 먹고 있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등치 큰 몇 놈들이 시장을 땡긴 시장이 11월에서 1월까지.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또 안 가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고가를 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포트를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항상 그게 좀 중요해요. 항상 그게 좀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안 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그냥 기다릴 건지 아니면 잘라내고 잘 가는 거를 어떻게 바꿔 탈 건지. 그래서 이 정도 기다렸으면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기다리게 되잖아, 상황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볼 줄 알면은 사실 잘라내고 잘 가는 거, 가장 잘 가는 걸 몰빵을 하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여 항상 주가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인다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사실상 물론 이제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안 간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면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장투해갖고 손실 나는 사람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장투만 해야 이게 무조건 돈 법니다는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있고 빠지는 거 있고 해요. 항상 주식은 뭐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 이치가 그렇죠. 고시 봤는데 합격했으면 그래 잘 버텼어. 하지만 잘 안 됐어. 그러면 뭐야? 아, 그 시간에 뭐 딴 거 할 걸. 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액션을 취했을 때는 그런 이제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래 기다렸다라는 게 과연 여러분들께는 물론 이제 그게 경험이 되고 사실상 뭔가 좀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 정도 기다렸으니까 나 이 정도 수익을 봐야 되나, 사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예. 내가 그냥 1년 기다렸으니까 그냥 100% 먹어야 됩니다는 사실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여러분들 1년 금리가 얼마인데? 0.5%잖아, 그지? 1년 기다려서 10%라도 오르면은 금리보단 잘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줄만큼 줬다고 보는 거지,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상대적이고 다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일단 뭐 간단하게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 좀 해보면, 목표치가 여러분들 일단 박스권은 이제 넘어갔다고 보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 과정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이 넘네만에 굉장히 조금 보면서 좀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보이는 거지만 악재가 나왔는데 안 빠지니까 지수는 결국 올라왔고, 그게 이제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럼 이 자리까지 올려놨으면 이건 뚜렷한 의지예요, 사실. 예. 근데 이제 뚫렸을 때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뚫렸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희망적인 부분에만 여러분들 목매어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래 기다렸으니 이거 내 건 안 갔으니 나중에 가겠지.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포트 점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트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봤을 때 10종목이 내가 포트 안에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못해도 2종목에서 5종목 정도는 올라와야, 내지는 뭐 또 차익이 돼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10종목 사놨는데 10종목 다 안 가면 어떻게? 내 종목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겠지? 근데 이게 만약 한두 달 정도 이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못 버텨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 한들, 진짜로. 진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 한 종목에 몰빵을 했어. 1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 200% 올랐어. 근데 지금 그 종목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10% 하락을 한다. 여러분들 못 버티거든. 현실적으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고만고만하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 시장이 갈 때 좀 가지고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해줘야지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 들고 있다 한들, 왜? 남들 갈 때 못 가면은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팔고 다른 걸 사든가, 아니면 중간에 털려버려요. 본전 오면은 그냥 팔아버린다고. 왜? 지긋지긋하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여러분들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어찌됐건 지수는 신고가는 넘어간다라고 좀 봅니다. 신고가는 넘어간다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신고가를 넘어갈 때, 이 자리가 넘어갈 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현대차, 기아차 안 갔는데도 이 정도면,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애들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금융, 그죠? 그다음 뭐 화학, 그다음 뭐 철강, 이런 것들 있죠? 뭐 조선, 뭐 기계, 그다음에 뭐 소비 세트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땡겨놨어. 그러면 이런 지금 애들이 더 이상 안 밀리고, 만약에 조정을 좀 받아, 그럴 동안에 이제 안 갔던 초대형주가 만약에 가준다면 당연히 어떻게 신고가 제가 볼 때 3,400, 3,500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잘 갔던 애가 꼬꾸라지고 안 갔던 애가 올라가면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잘 갔던 애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횡보 조정이냐, 그러니까 조정도 올라갔다 빠지는 조정이 있고 올라갔다 횡보하는 조정이 있잖아요. 그지? 조금 밀리더라도 이게 제한적인 폭이면 괜찮아. 예. 근데 이제 크게 밀리면 안 되겠죠. 근데 크게 밀릴 상황이 만들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물음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면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지금은 이게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지금 금리 상승 수혜주기도 하죠. 예. 그럼 얘네들이 어떤 추세를 이탈할 만큼의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고, 그러면 이제 대형주 쪽이 움직이게 되면 그쪽이 지수는 신고가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수가 신고가 나오면 여러분들 딱 올라갈 수 있는 거, 탄력적인 종목 딱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증권주,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은 딱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무조건 포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포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뭐 대형주가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수급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결국에는 코로나 시국이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 1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건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진자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더 갈 가능성이 높지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지수가 신고가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섹터도 이 안에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형주는요, 안 갔던 대형주는요, 그러니까 큰 비중으로 갖고 있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계좌 관리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경기 민감주가 지금 한 30% 있어. 그다음에 대형주가 한 15% 있어. 삼성전자 좋아해 가서 막 난 하이닉스가 좋아갖고 막 이렇게 갖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이거를 지금 일단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비중이 큰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 들고 있는 분들도 괜찮아, 유리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디가 나을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현금 들고 있다고 여러분들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왜 빠지는 종목도 많고 올라가는 종목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2007년도, 8년도, 그 다음 2010년도, 11년도 요때랑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 그 당시에는 타이밍 한번 놓치면 계속 가고,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지수 타이밍 한번 놓치면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안 갔으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경기 개선 기대감이 더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 맞출 거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짜놓고 거기에 맞게만 대응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알파 쓰시는 분들 중에 차익 실현 뭐 풍산, 아박튼, 엑셈, 두산마켓, 뭐 대한유화, 그 다음에 대한해운,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황금ST, KG케미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그러니까 차익 실현 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신고가가 난다라는 입장이고, 난다라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크게 맞춰놔야 된다.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인데 금리는 당연히 동결 예상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방향성이 좀 중요하거든요.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한 게 요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 달러 방향성이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작년부터 큰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크게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밀리는 게 낫다고. 근데 이제 FOMC 이후에 방향성을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어떤 이유 자체는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 있어요. 안전자산 선호,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질 경우, 요럴 때 달러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진 않다. 예.
급격한 증가보다는 조금 완만한 횡보 내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전 좀 더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여기서 조금 더 개선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계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한 가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싼 자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수요일날 이렇게 한번 떨어질 때 크게 밀렸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음날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다행인데, 요렇게 이 하락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뭐 3일 한 5일 뭐 한 달 동안 나오면은 먹었던 거 다 토합니다. 아니면 손실이 극대화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고점에서 미수신용 쓰는 사람 뭐 깡통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좋고 기대감도 있고 분명히 되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싼 자리는 아닌 거예요. 싼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싼 자리가 아니다라면은 흐름이 나올 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경계를 필요로 한다. 그럼 그 경계에 대한 대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현금 비중이지 뭐. 그죠? 그럼 15에서 최소 35%. 저는 어느 정도 현금 갖고 있어야 잠이 잘 와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는 직장인, 또 누구는 또 이제 고액 연봉, 그죠? 직장인인데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군 대출금에 따라, 그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본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달리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편한 정도 갖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밀리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밀리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장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그러니까 비교를 하실 때 항상 그런 비교를 해요. 아,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거에 당한다는 얘기야. 중간에 과정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항상. 그러니까 진짜 많이 튀어 오른 구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될 만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봐봐요. 정말 큰 수익을 줬던 자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 다음 이 자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횡보하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움직였던 자리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삼성전자 들고 있었다 한들 여러분들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빨리 팔아보고 싶은데 왜 안 가지? 다른 애는 저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내 건 안 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튀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찰나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휴비스도 보세요. 휴비스 자 4월 5일날 식목일이죠. 식목일. 자, 이 종목이 뭔가 되게 많이 갔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박스권. 그러다가 이제 튀어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방에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요즘 시장이 좀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눈에 많이 띄는데 막상 내가 들고 있어서 저거를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정말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럼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어떻게 포탄에 넣어 놔야 되는 거예요. 봐봐, 얘 올라갔다가 한번 튀다가 어떻게 밀리잖아, 계속. 그죠? 오늘 같은 날도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은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저거는 올라가네, 나는 왜 저기 없지라고만 생각을 하지. 근데 그러다가 지금 진짜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시장에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 뭔데? 뇌동매매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더 갈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그게 고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흐름 좋았다 고점에서 쉽게 밀려. 오늘도 97,000원이 고점인데 8만원입니다. 15% 이상. 그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더 가는 경우도 있고 올랐다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선별을 잘해야 돼. 그럼 정말 선별을 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확률 높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돈도 지키고 수익이 조금 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영리한 매매예요, 사실상. 그죠? 저점부터 계산해 보면 항상 많이 올라 있지.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재테크가 여러분들 시작한 사람이 제일 돈 버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했을 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제 그 고민이 지금은 필요한 거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어떻게 추가 레벨은 가능해 보이고 내일 시장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도 중요하지만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안에서 업종 선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건데 중간에 여기 얘기를 하다가 좀 제가 흘렸네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여러분들 30%고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15%다. 그럼 이제 어떤 비중으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현금이 만약에 빵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뭘 팔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팔고 사면은 멘탈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상 사람이 팔고 사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아쉬움이 없으려면은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워렌 버핏보다 돈을 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일걸?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그지? 워렌 버핏도 1년에 몇 프로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 뭐 12% 15% 그죠? 연수익률이. 그래서 뭐 나이 60 넘어서 뭐 대부분의 90% 이상의 부를 축적한 게 워렌 버핏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복리의 효과를 누리자. 그러니까 복리의 효과 말이 좋아 복리 효과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현실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0일 때, 그러니까 현금이 0일 때 요거를 여러분들 무게 중심을 맞추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현금이 한 30% 20% 있어 그러면은 강한 쪽으로 수급 들어올 때 그쪽으로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만약에 이쪽으로 매수가 쏠리면 요거 이제 줄이고 요거 이제 냅두고 그런 식으로. 그럼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잖아, 그죠? 이게 강해집니다. 이게 좋네요. 이게 약하네요. 이거 분할 매수 하시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팁을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읽어내면은 결국에는 뭐 시장 시황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전략 매매도 어떻게 분할 매도가 잘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뿌려놓은 게 여러분들 잘 가는 거인 거고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정말 위험해요. 그게 5대5 내지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제대로 조금 산출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상. 왜?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생각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한 3달 기다렸으니까 나는 남들이 이렇게 갔으니까 내 것도 이렇게 가야만 해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정말 위험하죠.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계좌 자체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뭐 삼성전자 저는 크게 샀어요. 그럼 선택을 해야 돼. 일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근데 그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걸. 말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심리 극복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왜냐면 기다려온 시간이다라는 걸 보상 심리 나 이 정도 기다렸으니까 나 이 정도 수익 내야 되라는 어떤 그 심리를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실전에서. 그지? 내가 매수가가 지금 83,000원인데 본전이 지금 어떻게 3, 4개월이야. 근데 이제는 왠지 올라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인드 싸움이 지금. 이제 그것만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좀 마치고요. 전략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